여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양시장 지금 상승권의 움직임, 어제 또 많이 힘들었었던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 작전명은 오늘 일단 안정점 찾고 있지만은 한 차례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도 충분히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작전명은 증시 격언입니다.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네,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네. 이렇게 선정하신 그 이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제 갑작스러운 위안화 평가 자라 때문에 화요일 날부터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매가 나왔던 때가 위안화 평가 자라가 나왔던 때가 화요일이었었죠. 화요일 날 장중에 거의 15%였다가 19%가 빠졌었는데 증시 격언에 일단은 시장도 그렇고 개별 악재, 특히 개별 악재 같은 경우는 유동성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단기 분식계획이라든가 악재가 노출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어떤 파라는 그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을 이른다면 대우조선 해양 관련 대규모 적자가 나올 때 무조건 일단 하한가라도 팔고 보는 게 증시 격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안화 평가 자라가 나왔을 때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는 날인데 그때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별로 못 살았, 네. 별로 또 올라왔습니다. 장 끝나고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거의 2시 이후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나갔던 거. 어제 같은 경우 또 두 번째 또 위안화 평가 자라가 나와서 또 급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급락을 할 때는 증시 격언상 첫 번째 못 팔았으면 일단은 간망하라는 게 증시 격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또 세 번째가 투매가 나온다 한다면 세 번째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뭐 그렇던 격언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한 차례 또 중국이 충분히 위안화 평가 자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위안화 평가 자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머징 시장의 어떤 평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엔화라든가 평가가 절하된 국면 속에서 위안화만큼은 관리 통화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세가 보였거든요. 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머징 시장의 평균적으로 통화가 우리나라 중심으로 평가가 5.4% 정도 평가가 절하됐더라고요.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두 차례 걸쳐서 평가가 절하된 게 한 3%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나와야지 위안화가 자체가 신흥시장과 어떤 비슷하게 통화 가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대체로 위안화 평가 절하 중국의 정책 장치가 11시 정도 전후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10시 10분 정도에 고시환율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 시점에서 또 하나 변동성이 나온다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매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던 관점에서 오늘 장 미션을 세 번째 투매는 받아봤습니다. 네, 일단 뭐 외신에서도 어제는 한 5% 정도 추가 절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는 또 10%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고 봤더니 과거에도 한 2005년에서 한 8년 요 시기에 10년에서 한 13년인가요? 요 시기에도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한 5에서 한 8% 정도는 좀 나왔던 것 같아서 추가적인 이 절하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션들을 좀 점검해 보죠. 세 가지 미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반등을 좀 대비하라, 노려라. 그렇게 첫 번째 미션을 그렇게 잡아봤고 두 번째는 연속적인 기업의 실적 증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정도의 실적 증가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이렇던 변동성 국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들 종목들이 제대로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주가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들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안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3천억 팔았고 반면에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1,000억 넘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 속에서 그래도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이 변동성 국면에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들 종목 중심에서 아직까지 변동성 국면이니까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죠. 낙폭 과대 종목 반등에 대비하라. 낙폭 과대주들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좀 먼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먼저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얼마만큼 빠졌나, 지수가 이제 반등 국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지수 제가 좀 표를 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단기 낙폭 과대 국면 속에서 그래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 지표의 어떤 저점이 20일 이격도와 그다음에 RSI 지표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20일 이격도가 97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가 10월달, 11월달 정도가 좀 되는데 그 시점보다 거의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지표상으로 거의 97 정도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97 레벨에서는 거의
어김없이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추가적으로 빠진다 한다면 거의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낙폭이 클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진다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 지수가 5%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5% 빠졌으면 코스피로 따지면 거의 100포인트 빠진 겁니다. 코스피 100포인트 변동성은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가가 빠진다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들이 얼마만큼 좀 빠졌는지 좀 표를 보시게 된다면 5일 고가 대비해서 5일 고가는 자체는 이번 주 이제 유한화 평가 절하 영향을 받은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종목들을 보니까 하나 갤러리아가 단기간에 30%가 빠진 것 같고 오뚜기라든가 노르프 페인트, 삼양사 중심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에 내수 관련 섹터들이 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변동 삭제된 종목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들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중국에 물론 이제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면세점 사업에 진출을 하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오뚜기라든가 삼양사라든가 풀먼이라든가 지역 난방공사라든가 사족 오양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유한화 평가 절하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연관관계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떴다는 부분 자체가 악재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향후의 어떤 유한화 평가 절하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기존의 상반기 때 시장을 이끌었던 내수주 중심의 어떤 주가의 강세는 기존의 시장 주도했던 종목들 중심은 하반기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이들 관련 종목도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낙폭 과대와 함께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렇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참고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연속적인 실적 증가가 이어지는 종목에 주목하라. 자, 어떤 종목군들인가요? 네, 일단 뭐 실적 발표가 코스피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종목수로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80% 정도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사이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코스피 종목 현재까지 발표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2분기 때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또 2분기 때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이 보니까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 시장 자체가 대체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입니다. 즉 상반기 때 안 좋았던 건설이라든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하반기 전망 자체가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ITF 정도 마찬가지로 최근 환율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도 안 좋은데 그래서 현재 그것도 관련 종목들 1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이 하반기 3분기 이후에도 EPS 증가율이 상당히 작년 등비에 비해서 상당히 탁월하다는 관점에서 향후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축소가 좀 되고 실적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이들 실적 호정 관련 종목들 경동 나비엔이라든가 메리츠정금증권이라든가 롯데케미칼 항공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 충분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 종목에 주목해라.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당분간 환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좀 봐야 되겠죠. 다만 기관 투자가들은 수급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식형적으로 주가가 빠지면 지속적으로 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온 자금들 자체는 보니까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빠지고 저금이다 보니까 배당 투자라든가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종목 중심들이 어떤 내수 관련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기관과 여기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매수 추세가 유지가 된 종목 중에서 2, 3일 정도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좀 꼽아봤는데요. 뭐 그들 종목들이 나름대로 주가가 좀 많이 떴고 나름 추세가 유지가 좀 되는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은 저정권에서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CJ ENM이라든가 빙그레라든가 SM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대우건설, 그다음에 동구하이텍, 대한해운, 선창산업, 그다음에 하림이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매수 추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고 2, 3일 정도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미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세워보죠. 레이더망에 걸리는 종목들 그 중에서 좀 압축을 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그들 오늘 뭐 세 가지 미션과 관련된 종목들을 레이더망에서 좀 골라본다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미션 중에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뭐 하나 갤러리아의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성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건설업체들이 약간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또 정부의 어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좀 발표가 되면서 건설업체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기반의 건설업체들은 그래도 올해 정도 내년도까지 실적이 증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내용도 충분히 탄탄하고 화성산업 같은 경우 3만 대 이상에서 지금 최근에 2만
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호전 종목 중에서 에이블CNC라는 화장품 회사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 부분 자체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해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때 이 종목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주가 못 갔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떴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조정권에서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급했던 기관과 동시에 매수한 종목 중에서 CJ 오늘 조정권인데 조정권에 관심 보셔야 될 것 같고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들인데 외국인까지 함께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압축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갤러리아 그리고 화성산업, 에이블CNC, GS리테일, CJENM, 선창산업 이렇게 6종목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안내 말씀 여기서 좀 드리겠습니다.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입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휴죠. 편안한 연휴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